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대표 함영준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스트레스, 마음, 또 우울증, 그리고 이를 치유하는 명상, 마음 피트니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험이 좀 있습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국내외에서. 그 다음에 또 글도 나와서 써봤고 또 학교에도 있었고 또 청와대를 비롯해서 관직도 해보고 또 기업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 저널리스트로서 본연의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그 와중 속에 저도 힘든 세월을 좀 겪었었거든요. 우울증. 그거를 10여 년 전에 겪고 극복을 하면서 그때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됐고, 마음도 몸과 같이 피트니스, 훈련을 해야지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성격도 인성도.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개론같이 짧지만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늘 힘들 때 공부하느라고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힘든 이 복잡한 생각, 감정, 감각, 어떻게 이거 좀 벗어나서 내가 좀 편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내 삶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린 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마음의 작용도 몸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몸짱이 되고 싶은 운동도 해서 뭐 가슴 근육도 키우고 어깨 근육도 키우고 달리기도 하고 유연성도 하듯이 마음도 마음의 인성, 성격 또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게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도 가다듬을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제가 다스리고 실질적인 제가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파트예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란 게 도대체 뭐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겪었던 우울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우울증을 명상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이 꼭 명상만으로 극복되지 않고 다른 것도 좋지만은 그 기본 명상, 마음을 집중하는 그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스포츠를 하든 뭐든. 그런 식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명상하면 말입니다. 네. 우리 명상할 때 오늘 실습도 하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명상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명상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우리는 늘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지금도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강사 저거 괜찮아. 저 뭐 저렇게 지나가면서도 그게 엄청나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 건데, 평시에 일을 할 때는 판단을 해야 되지만 명상을 할 때는 그걸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어저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옛날에 왜 이랬지? 하는 자책, 후회, 또는 미래, 이거 내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내년에 저거 할 수 있어? 난 승진할 수 있어? 하는 과거, 미래에 대한 온갖 우려, 잡념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지금부터 기억하시고 끝날 때까지 하시고 평소에 늘 이걸 하십시오. 이게 명상이고 이게 마음 피트니스고, 모든 마음 훈련의 기본은 이겁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내려놓는다.
과거 미래 복잡한 잡념 떠나서 지금 여기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스트레스란 여러분들 잘 우리가 느끼죠?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또 심신이 조화롭지 않거나 불편한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야 돼요. 그죠? 스트레스는 마음의 세균입니다. 우리 감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코로나도. 근데 면역력이 강하면 우리가 거뜬하게 이기는데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 코로나 다 걸리게 되죠. 이 스트레스도 우리 마음의 면역력이 강하면 마음 피트니스가 잘 돼 있으면은 쉽게 극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잘한 것 같고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몸살, 중병 하듯이 우울증 같은 경우가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마음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타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어떨 때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친구 관계가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사귀는 사람과 뭐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할 때, 자,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구획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나 필기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야 몸, 가슴, 머리 이렇게 3등분을 해보십시오. 가슴, 감정, 생각. 감각, 감정, 생각. 어떻게 나타나죠? 저 같은 얘기를 듣까요? 저는 만약에 되게 이제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감각적으로 얼굴이 험악해지고 그죠? 그다음에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뒷골도 뻐근하고 막 주먹에 손도 쥐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가 감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구분해서 보세요. 감정은 뭐죠? 막 분노가 치밀고 한편으로 막 수치심. 나를 이렇게 우습게 봤어? 하는 것도 막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제 막 혐오감 같은 것도 생길 거고 하는 게 감정이고 머리는 뭐죠? 나를 네가 이렇게 했어? 너 한번 혼 좀 놔볼래? 하는 이런 생각들. 이렇게 스트레스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나타나고 가슴에서 감정으로 나타나고 머리에서 인지적으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벌써 그건 스트레스하고 상당 부분 다룰 수 있는 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고서 나는 스트레스가 어떨 때 주로 나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 때 주로 받지? 또 그렇게 받을 때는 내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감정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머리로는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나는 이럴 때 받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머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나는 대응을 하지? 이걸 확 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참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노는 방법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아주 현명하게 되는 거고 그중 어느 하나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시
적재 그 시간에 맞지 않게 잘못 좀 참아야 될 때 화를 낸다거나 화를 분명히 내야 될 때 참는다거나 하면 그때 이제 뭐 안 풀리고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이 되죠.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크게 따지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출합니다. 내가 욕망이 있다. 어떤 거가 미진하다 하면은 뭐 밥을 뭐 이렇게 식욕에 대해서 지금 먹고 싶은데 못 먹었다 하면은 스트레스 해소할 때는 먹고 싶은 거겠죠. 표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발산을 하거나 화가 나면 발산을 하거나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억압을 합니다. 참거나 아니면은 그래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친구들하고 나가서 뭐 운동을 해야겠네, 수다를 떨어야겠네, 뭐 어떻게 해야겠네 하는 게 이제 회피이고요. 네 번째는 그냥 캐세라세라로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그냥 무대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고 이 앞에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 예컨대 표출. 자기 감정을 그대로만 드러내면 어떡하겠어요. 웬만큼 드러내면 솔직한 거지만 너무 드러내면은 제 깊이라든가 또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이제 간단한 스트레스는 우선 심호흡을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 금방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열받는 상태가 되고 있으면 그 장소라든가 상대를 좀 떠나요. 떠나서 저는 산책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러면 마음이 훨씬 진정이 되죠. 그리고 저녁 때 같은 경우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저는 또 술도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 또는 취미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좀 더 받고 집에 가고 그런 다음에 운동을 합니다. 제일 좋죠.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저는 명상을 합니다. 음악을 들어도 저는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각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림은 못 그리는데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걸 갖다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는 스트레스 이럴 때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인트로덕션 이거를 잘 생각하셨다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생각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하여간 내가 스트레스 어떨 때 받는지 이거부터 아마 뒷골이 뻐근하네? 티피컬합니다, 되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뭐 언짢은 일 생기면 어떤 사람은 뒷골이 뻐근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어떤 사람은 손에 침이 가고 말이지.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독특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스트레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번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도대체 뭐지? 내 마음이라는 게 뭐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되게 생각으로만 하죠.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야. 되게 지금 기분 좋은 게 지금 내 마음이야. 아니야. 나는 지금 말이지 되게 고민이 많아. 이게 내 마음이야. 내가 지금 마음은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물리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화가 났을 때 신체 감각.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 감정, 감각으로 나눠봐서 생각하세요. 근데 감각, 감정, 생각으로 그렇게 아마 되겠죠. 무서운 걸 본다고 우선 머리가 삐쩍
쓴다거나 막 소름이 끼치면 그건 감각이죠. 그 다음에 감정은 마음에 공포심이 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무서운 게 나타났구나, 튀어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런 게 되죠. 아주 좋은 일, 만약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나한테 맞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의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먼저 머릿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눈이 먼저 가고 뭐 얼굴이, 눈이 이렇게 커진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오고, 감정적으로 벌써 뭐 이렇게 이제 호감 같은 게 느껴진다거나 뭐 어떤 뭐 그런 게 느껴지고, 생각으로 참 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있네, 말이라도 걸어볼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마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스트레스 받을 때 감각, 그다음에 감정, 생각 똑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할 때 나의 지금 감각이, 신체 감각 컨디션이 어때?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떻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 그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만 해도 벌써 거기서부터는 내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마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운전대에 앉은 사람이 됩니다. 한번 생각, 감정, 감각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 우선 감각적으로는 지금 아주 쾌적한 상태네요. 그리고 뭐 그렇게 긴장되지도 않고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러고, 감정은 뭔가 약간의 열정도 있고 또 평정한 차분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잘하겠다는 의욕도 좀 있는 이런 상태죠. 지금은 막 슬픔이 있다거나 이런 감정 없죠. 수치심이 있다거나 이런 감정. 조금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생각은 뭐죠? 내가 여기서 잘해야겠다. 좀 이런 거, 교환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내 지식을 잘 전달해야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제 나중에 설명한 마음 챙김, 요즘 대세인 전 세계죠, mindfulness 의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늘 내 관심 안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 마음을 내가 뭐 다룬다라기보다 마음하고 잘 같이 갈 수 있는 이거를 갖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마음의 특성이 뭔가, 적어도 여러분들 세 가지는 좀 기억하십시오. 첫째, 뭐 여러분 다 아시죠? approach or avoid. 좋으면 다가가고 싫으면 피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죠. 다가가고 자꾸 먹고 싶어져요. 쓴 약 싫어서 피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보면은 다가가죠. 쥐 보고서 다가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피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마음의 본능.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른. 중도. 그중에서 싫은 걸 봐도 덤덤하게, 뭐 다가갈 필요는 없지만은 덤덤하게 갈 수 있으면 좋고, 좋은 걸 보더라도 좋다는 음식이라고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 중도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마음의 특성은 조금 가고 싶고 싫으면, 요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고 성숙하려고 그러면 저 접근과 회피 본능에서 벗어나서 중도의 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청개구리 특성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는 것 같으면서 실행은 못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여러 가지 얼굴들과 욕망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이건 나쁘니까 내가 그냥 억누르고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치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보고 너 공부해 임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학생이, 이러면 애들 엇나가죠. 똑같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착한 것 같지만은 걔는 마음에
억압을 받고 나중에 그게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 특성,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막 공부 안 되고 잡념 들잖아요. 그럼 막 자책을 해요. 근데 자책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잘 다듬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놀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니고. 근데 힘들고 그럴 때는 마음에서 난 이루고 싶을 때는 어차피 좀 트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그리고 우리는 도덕이라는 게 있고 또 실정법이 있고 하니까 그 한도 내지만 그렇게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로 인정을 하고 무시하거나 막 억누르면서 이러지 말고 조심스럽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흰색 북극곰 효과라고 한번 똑바로 이렇게 저같이 앉아서 잠깐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흰색 북극곰, 하얀 북극곰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렸죠? 자, 이제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흰색 북극곰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눈을 떠보시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인데 흰색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흰색 북극곰은 더 떠오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흰색 북극곰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마음 훈련, 마음 근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하든 또 스트레스를 극복을 하는 거나 모든 게 훨씬 쉬울 수 있죠. 자, 두 가지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그죠? 자, 좋은 거 있으면 다가가고 싫은 거 있으면 회피한다. 늘 그거를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나를 이해를 해주세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그렇다. 두 번째, 청개구리 특성이 있다. 우리가 남 함부로 대하면 안 되듯이 내 마음에 어떤 욕구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차근차근하게 대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약간 뇌과학적이지만 뇌는 생각대로 움직인다. 우리가 긍정심리에서 여러분들 아는데 진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무슨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딱 자꾸 안 좋은 일,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머피의 법칙 같이. 자, 그거를 최근 뇌과학에서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입증이 되는데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는 자, 그 마음의 움직임이 우리가 어떠하면 거기서 신경세포가 막 연결이 돼요, 이제. 뭐 이런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 신경회로가 생기죠. 그러니까 길이 생기고 길이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자극이 오면 그렇게 신경세포가 바로 연결된 그 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생각 그 위주로 된 신경세포가 발달이 되고 그게 이제 그 긍정적인 고속도로를 타고 생각, 감정, 감각으로 나타나게 되고 반대면 역시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게 그 많이 이제 입증이 됐어요. 예컨대 요즘은 이제 다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전을 하더라도 다 맵이 있으니까 T맵 이런 게 있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 한 20년 전만 해도 런던 같은데 그 복잡한데 택시 운전사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그쪽에 발달되어 있어요. 피아니스트 하면은 피아니스트 손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세포, 또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이 뇌는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쓰는 대로 그게 현실화가 되는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뇌를 이왕이면 긍정적인 고속도로 쪽으로 내야지 부정적인 고속도로로 내서 그러지는 말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얘기합니다. 접근하거나 좋은 거 회피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청개구리 속성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뇌는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생각의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행복한 마음은 무엇일까? 당연히 행복한 것들과 연결된 기억,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된 고속도로가 생겨서 행복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근데 불행으로만 생각하면 불행의 고속도로로 가서 불행한 생각들과 이런 게 많이 기억이 그쪽으로만 나오고 그게 또 스토리텔링을 해서 더 새로운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죠. 제가 바로 우울증을 걸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마음을 한번, 불행한 마음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여러분들은 불행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쉽게 스트레스 할 때. 그리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면 이게 루미네이션, 반추가 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난 잠을 못 이루어요. 상사한테 혼이 났어. 상사가 내가 잘했는데 막 그러거든.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건 뭐야? 갑질이야? 뭐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는 왜 근데 그때 그렇게 스투피드하게 이렇게 했어? 그거 좀 딱 부러지게 좀 하지 말이지. 난 왜 그랬어? 근데 그 상사 옛날부터 나한테 늘 그랬어. 그 과장은 말이야. 날 늘 괴롭히고 말이지. 막 그랬어. 그렇지만 나는 왜 그 사람한테 당해야 돼? 나는 왜 그렇지? 너 인마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잖아. 뭐 이런 생각들이. 잠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마음은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2010년도인가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한 게, 그래서 네이처지에 난 게 Wandering mind is an happy mind. 불행한 마음은,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데니얼 길버트라고 지금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죠. 그 사람이 그 입증을 한 건데, 불행한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요. 이건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지?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막 회오리 칠 때 이게 불행한 마음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으면 바로 거기서 행복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갖다가 주인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황하는 마음, 지금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비교적 편안하고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달해 줘야 되는데 한정된 시간 갖고 대가에서 좀 초조한 거 외에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은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불행한 마음이죠. 우리가 그거를 잘 극복, 이해하세요. 불행한 마음이 든 거를.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그걸 해피마인드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 행복한 마음은 어떤 걸까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뭐 어떤 거가 있고 이러면 행복한 걸? 행복하죠. 근데 그 상황이 끝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행복이라는 거는요, 쉽게 생각하면 불행한 마음의 반대입니다. 생각이 산만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돼 있고 평온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 양반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뭐 도덕 선생 같은 얘기하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행복할 때는 마음이 쫙 편안하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그림처럼 말이죠. 저는 그 산속 맑은 호수를 명상할 때 많이 합니다. 또 파란 하늘. 뭐가 덜도 없이 있는 그대로 충족되는 상태. 어떠한 상황의 변화, 나는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그때 행복하죠. 1,000만 원 떨어지면 또 불행해. 그 다음에 1,000만 원 있어 봐야 별로 행복하지 않아? 얼마 전에 1,000만 원 있었거든. 헐리우드 스타들 다 갖췄지만 왜 마약하고 맨날 이혼하고 힘들까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상황으로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데 이건 저 도덕 교과서 소리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도 하고 외국의 대통령 또 우리 대통령도 모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저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럴 때 지혜롭고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짜 행복이 이런 거 아닙니까? 월드컵 같은데 이긴 거 좋죠. 그렇지만 뭐 제가 잘한 건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거지. 다음 날 되면 또 잊어먹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쏠리게 되고 이러면은 결국 계속 갈망과 집착이 나죠. 월드컵 16강 되면 좋죠. 16강 되면 다음에 16강 되면 별 볼일 없어요. 또 8강 돼야 되고 4강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라 냉철하게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뭐냐. 아마 젊은 분들은 생각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가 출세하고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저도 뭐 나쁘지 않게 뭐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그건 잠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윗단계, 또 다음 단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마음의 속성을 쭉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행복, 더도 덜도 없는 그 마음의 평정한 상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나는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얼굴도 잘생기고 뭐 하고 돈도 내가 좀 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랬으면 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쉽지는 않죠. 된다 해도 또 행복하지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게 인간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이 상태에서 그래 나 좀 살도 많이 찌고 조금 난 키도 좀 작고 뭐 어때도 근데 난 함영준으로서 나 좋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진다고 하면 그래서 남한테 뭐 하더라도 내가 무슨 그 열등감이나 이런 거 갖지 않고 내가 내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거든요. 마음 훈련을 해서 나의 진정한 나에 대한 그런 그 자존감을 찾고 나에 대한 그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러죠. 저도 바로 그런 외형적인 거, 출세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런 걸 막 결국은 추구한 거죠.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은 그러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한 10 몇 년 전에.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건 지금 여기 나왔듯이 아까 루미네이션, 반추라고 그랬죠. 계속 같은 생각, 안 좋은 생각으로 만약에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백치하다다 거치죠. 약간 그것도 정신적으로 이상할지 모르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계속 빠지면 아까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 얘기했듯이 그쪽으로 길이 나니까 아주 그쪽으로 그냥 나는 그 세상에 있지 말아야 될 인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명확하게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자기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갖다 비판하고 자책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몸으로 가서 감각적으로 이제 막 피로가 쌓아지고 번아웃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막 잠을 못 자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공황 발작이 오고 공황 장애가 오고 자율신경계 여러 질환이 오죠. 그러다가 뭐 암으로 빠질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코로나 같은 것도 쉽게 걸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래도 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딱 손을 놨을 때 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저는 원래 이 약 이런 쪽에 되게 정신과 가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수면제, 진정제, 항우울제를 먹는데 저는 병원에 가서 약을 그때 먹긴 먹어야죠. 우리가 배탈 나면은 당연히 가만히 버티지 말고 배탈 약을 먹고 그러면 빨리 극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한 3개월 정도 먹고
여기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병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자꾸. 그래서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긍정적인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 또 여러 가지 성경, 불경 규정, 좋은 기절, 마음이 그걸 아예 이렇게 싸들고서 계속 이렇게 메모해 가지고 외우고 다니고 이러고 막 그랬죠. TV도 뉴스 같은 거 안 보고 개그 콘서트 같은 것도 보고 이러고. 그러면서 저는 운동을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 바로 그 원더링 마인드, 산만하는 마음이 안 되고 운동을 하면 몸이 딱 운동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몸이 이제 신체적인 이러면 그 몸이 또 마음을 갖다가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 몸이 이제 신체적으로 활성화되면 즐겁듯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겨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는 두 가지죠. 운동은 신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힘드시고 지금 만약에 우울증적이 있을 때 좀 집에서 가만히 자꾸 생각해봐야 반추돼요. 그죠? 그러지 말고 나가서 걷든 산책 좋아요. 등산을 가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 여러분이 운동을 못하는 거라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세요. 자연에 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동적인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걸 저는 명상을 통해서 했지만 우울증이 심하거나 힘들 때는 명상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운동 쪽으로 해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밸런스가 되면 이제 하는데 명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좋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안 보고 자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거나 요리를 만들거나 자기가 잘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식으로 마음을 정적으로 이렇게 캄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그 우울증에 특히 좋은 운동은 제가 볼 때는 단전호흡, 또 요가, 그 다음에 태극권 같은 건데 그런 건 다 여러분들 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체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금 조깅 같은 것도 나쁘지 않고 전 자전거 타기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도리도리라고 하면 네이버 들어가 치면 이렇게 이거가 되게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렇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한테는 이 목 이렇게 하고 좀 몸을 이제 뭐라고 그럴까 털고 이러는 거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또 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타면은 저는 되게 좋았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운동이라는 걸 이 신체적 활력 에너지를 신체다면 이게 정신으로 가는 거죠. 그죠? 아까 몸은 우리는 감각, 신체 감각, 감정, 생각으로 돼 있으니까 감각을 즐겁게 해주면 감정이 좋아진 감정이 생기고 좋은 생각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요즘 힘들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면서 감정에서 막 우라도 생기고 그래. 그게 신체로 가요. 그런 식의 악순환이 아니라 운동은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그냥 물리적이고 그냥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게 명상인데 이 명상 한번 여러분들 이걸 종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도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저는 명상은 불교에서 나왔고 그렇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명상 자체가 대단히 이 심리적인 그다음에 멘탈 피트니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모으는 훈련이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옛날 고대부터 누구나 다 했던 이런 겁니다. 다만 불교 쪽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그걸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명상을 했는데 거기 나왔던 스티브 잡스가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티브 잡스 입양하거든요. 그 괴로운 것들을 하고 천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예민함을 그걸 다스리면서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혜 같은 거를 이제 애플 이런 데도 했죠. 그래서 명상이란 건 거기 나왔듯이 쉬운 거예요. 실은 말 자체. 잡념을 멈추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명상할 때 뭐라고 그랬죠? 비판단. 이거저거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과거, 미래 생각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다. 그러면요, 이걸 하다 보면 그 통제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마음을 제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란 건 처음에 쉬어요. 그 다음에 느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100km로 달리다가 10km로 달리면 얼마나 세상이 명확하게 보이겠어요. 5km. 100km로 달리다가 누가 뛰어들면은 사람 그대로 치지만 10km로 달리면 제가 딱 누르면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완이 돼요, 제가. 에너지가 여유가 많이 생기지. 그렇게 되다 보면 기쁨이 좀 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리고 이제 더 오래 계속하면 통찰. 탐팍탐팍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재충전도 하고, 저도 오늘 지금 이 강의하기 전에 한 5분 동안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식히니까 다시 이제 힘이 나가지고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요, 상당히 성숙함, 깨달음 같은 게 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부족하고 그렇긴 해도, 그래도 제가 60대인데 60대 때 이제 좀 철이 조금씩은 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럼 명상을 한번 지금 해보겠습니다. 명상은요, 천천히 심호흡과 복식호흡 하면서 호흡에 집중한다고 해서, 심호흡이 뭐죠? 우리 저 체육 시간에. 자, 심호흡. 깊게 들이마시세요. 앞으로 힘든 일 생기면 무조건 호흡부터 한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복식호흡은 배호흡입니다. 우리 어린애는 다 배호흡을 해요. 숨을 이렇게 들이쉬면 배가 올챙이가 볼록 튀어나오고, 내쉬면은 들어가요. 이게 횡격막 호흡, 복식호흡. 한번 해보세요. 배에다가 손을 놓고, 자, 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들이쉬면 들어갑니다. 이게 복식호흡입니다. 안 된다고요? 가슴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가슴 할딱할딱 뛰고 가슴 호흡을 하게 돼요. 이 복식호흡이 안 되는 건 내가 너무 가슴 호흡,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살면 숨을 죽인 채, 뭐 이런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복식호흡이 안 되면 손을 대서 배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은 이런 심호흡과 복식호흡에서 명상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을 감고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앉은 자리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자세면 더 좋고요. 그냥 이렇게 허리를 똑바로 펴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잘해야 되니까 어깨는 이렇게 펴시고, 이거는 앞에 약간 이 턱은 이렇게 내려가서 손은 자유롭게 놓으세요. 손은 자유롭게 이렇게 놓으시고 힘을 쭉 빼고 눈을 감으십시오. 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은 제 말씀 우선 들으세요. 명상은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첫째,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입니다. 둘째, 과거 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상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마음은 늘 방황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에 붙들어주는
마음 근력 운동, 마음 피트니스죠. 지금 하시면서 여러분은 저게 무슨 소리야? 아, 내일 과제는 어떻게 되지? 이따 친구 어떻게 만나? 이런 게 바로 과거나 미래의 잡념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지금 명상에 집중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합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마음은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손을 아랫배에 올려놔 보세요. 들이마실 때 나오나?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혹시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딴 생각 말고. 좀 더 깊게 심호흡을 할까요? 자, 지금 관심은 오로지 호흡. 자, 배가 들이쉴 때 올라가고 내쉴 때 내려오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안 돼도 좋습니다. 다만 이 원리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상, 끝이고요. 지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해본 분들이야 겠지만 안 해신 분들은 아마 이 중에 반수는 자꾸 딴 생각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이 조금 그래도 호흡에 이 생각이 집중됨으로써 그러면 잡념은 조금씩 사라지겠죠. 그리고 심호흡 자체는 우리 몸을 갖다가 편안하게 비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 운동하고 나면 꼭 심호흡 하듯이. 바로 이게 호흡 명상의 기초입니다. 이게 지금은 30초, 1분, 그게 2분, 3분, 10분, 저는 30분 내지 1시간. 물론 호흡 명상은 하지 않죠. 호흡 명상으로 캄다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메뉴들을 반찬을 섞어서 먹듯이 이렇게 하면서 30분, 1시간을 하면 아주 이 몸과 마음이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죠. 자, 지금 호흡 명상 기초적인 걸 그냥 맛만 보셨습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이것도 명상이에요. 호흡 명상을 좀 하면은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건데 오늘은 인트로덕션으로 바디 스캔. 우리가 스캔하면은 그 기계가 우리 뇌나 배나 이런 데 스캔을 하듯이 제 마음의 눈으로 제 주의 집중을 이 신체에 대해서 스캔을 하는 겁니다. 신체 각 부위를 하나하나 훑고 지나가면서 감각을 느끼는 건데요. 이게 또한 호흡에 집중하듯이 내 몸 감각에 집중을 하는가 하면 그게 또한 명상이 되고 그게 몸을 이완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발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발을 느끼기. 발을 싱킹하는 거하고 필링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한번 발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게 느껴지죠? 내 발이 지금 좀 축축하고 이 발 조금 얼얼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구두에 들어가서 좀 타이트하다. 이게 감각이죠? 감정은 아니죠. 바로 이겁니다. 내 발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구두를 딴 걸로 갈아야겠다. 아까 여기 진짜 올 때 양말을 내가 진짜 저걸 신었지. 이거는 생각이에요. 바로 아까 얘기한 느끼기. 얼얼하다, 축축하다, 통증이 있다, 없다가 바로 몸의 감각을 느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발부터 뭐 거꾸로 해야 되지만 발목, 정강이, 무릎, 허벅지, 엉덩이 이런 식으로 쭉 훑어 올라오는 바디 스캔 명상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몸의 컨디션도 금방 느끼게 되고 되게 릴렉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식으로 누워서 되게 하는데 저걸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골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불면증이라는 게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저는 저명상을 합니다. 저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발목부터 이렇게 짚고 올라오다 보면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게 되죠. 자, 몸 바라보기 또는 바디 스캔 명상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앉은 자세에서 똑같이 허리를 쭉 펴시고 가슴 이렇게 벌리시고 그 다음에 손 자유롭게 놓고 심호흡을 하시면서 복식호흡 눈을 감습니다. 자, 등과 허리 다시 한번 꼿꼿이 세우고 가슴은 활짝 펴주세요. 양 발바닥은 지면에 단단히 닿도록 하고 몸의 힘이 전체적으로 툭 내려놓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내 몸 감각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지금 몸이 편안한지 아니면 가벼운지 무겁고 찌뿌드한지 어떠세요? 또 몸이 경직되고 아픈 곳은 없는지 마음의 눈으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심장 빨리 뛰나요? 천천히 뛰나요? 어깨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몸이 차가운가요? 더운가요? 딴 생각 마십시오. 몸 감각만 느끼시고 딴 생각이 들면 감각으로 돌아오십니다. 호흡은 편하게 하시면서요. 자, 신체 구석구석 감각을 마치 스캔하듯 마음의 눈으로 관찰합니다. 먼저 양 발바닥과 발 어떤 감각을 느끼시나요? 종아리와 무릎, 허벅지, 골반과 허리, 아랫배에서 감각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떤 감각이 느껴지죠? 그냥 느끼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이제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심장과 배. 등으로 갈까요? 등, 어깨, 양팔과 손. 목으로 올라갈까요? 얼굴 앞면 어떤 감각이 느껴지세요? 뒤통수, 정수리. 저는 뒤통수가 좀 뻐근하네요. 네,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편해집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바디스킨 명상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바로 자비 명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명상입니다. 이런 문구를 자기가 읊음으로써 눈을 감고 그래서 저한테 힘을 주는 거죠. 아까 그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신경회로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생기듯이. 그래서 제가 또 잘 되면 그거를 갖다 제 가까운 사람 또 이웃 좀 나중에 더 잘 되면
좀 미운 사람한테, 더 나아가서는 아주 미운 놈한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근데 미운 사람 하고 싶지 않아 하면은 부담돼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될 수 있는, 하고 나서 기분이 후련하고 좋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 문구는 뭐 다 이러는데 오늘은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편안하고 안전. 그걸 아주 쉽게 하려면 전 건평행성 그렇게 줄였습니다. 건강, 평안, 행복, 성숙.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를, 편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성숙하기를, 우리 집사람이 건강하기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다시 명상 자세로 가주세요. 허리 꼿꼿이 세우고 가슴 활짝 열고, 지금 여러분은 깊은 산속 심산 유곡에 들어와 있습니다. 피톤치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더 짧게 할까요?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성숙하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건강, 평안, 행복, 성숙을 지금 마음속으로 읊조리면서 기원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으면 똑같이 해보시고, 그게 싫다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마음 억압하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근데 불편한 사람한테 그 사람의 건강, 평안, 행복, 성숙을 기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 좋죠. 근데 당장 안 되면 괜찮습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숨을 고르시고 눈을 뜨시죠. 네. 시간이 이제 거의 가니까 마지막 마음 챙김 명상, 이게 이제 대세고, 여러분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뭐 불아파 다 하는 거고,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원조는 우리 또 스님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세 가지, 감정, 감각, 감정,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 감각,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는 훈련입니다.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잡다한 번뇌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알아차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 근육이 발달돼서 웬만한 거 끔찍 안 하게 되죠. 굳이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그죠? 판단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그리고 제 주의력을 지금 여기에 모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도적이죠. 제가 할게요. 제 주의력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 그래서 명상은 아까 제가 밥이 저는 30분 그걸 하는 거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반찬이 여러 개 있어요. 처음에 심호흡부터 시작해서 복식호흡, 호흡명상, 바디스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청각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거지? 냄새는 어떤 거지? 내 감정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나오지? 생각은 어떻지? 그 다음에 자비명상까지.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하면 그걸 한 5분씩만 따져도 몇 분 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기초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이럴 때 한 3분, 화장실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한 3분을 제가 약식으로 한번 이걸 갖다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고 명상 자세로 해보세요. 자,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하는 명상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이 자꾸 방황하고 있다면요, 억지로 쫓아내리지 말고 또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부드럽게 호흡으로 집중하십시오. 좀 더 편하게 호흡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음 바라보기 연습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죠? 그 생각만 지켜보세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생각 없음. 좋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으면 그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바라만 보세요. 다만 그 생각에 이끌려서 또 다른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어지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슴속에 무슨 감정이 느껴지나요? 평온한가요? 불안한가요? 즐거움 또는 우울? 조급함? 낙담? 희망? 때로 두세 가지 감정이 겹쳐 일어나죠. 감정 역시 이러이러한 감정이 드는구나 알아차리고 바라만 보세요. 자, 지금 내 몸에서 무슨 감각을 느낄 수 있죠? 편안한가요? 불편한가요? 어디 뻐근한 데나 또는 시원한 데 없나요? 몸. 오감은 어떤가요? 지금 무슨 냄새? 들리는 소리? 혹시 입맛? 촉각? 피부 감각? 네, 좋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자비명상입니다. 이웃 승객분들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많이 눈을 뜹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명상이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3분 이럴 때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괜히 스마트폰 보고 이러지 마시고 뭐 이거저거 잡대한 거 보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만 해도 몸의 에너지가 훨씬 이제 재충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의 효과는 뭐 많은데요. 우선 순발력이 생겨요. 운동으로 따지면
스타트가 달리기 할 때 그냥 팍 먼저 뛰는 게 알아차림. 아, 내 감정이나 감각이 어떤 상태구나. 이런 걸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근력이 생깁니다. 집중력. 잡념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당연히 지구력이 생기죠. 오랫동안. 그리고 유연성이 생깁니다. 지혜, 통찰.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명상을 권유드리고 명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이거저거 판단 안 할 수 있는 건 뭐든지라도 그게 뭐 텃밭 가꾸기가 되건 뭐 음악 듣기가 되건 다 명상입니다. 걷기가 되건. 전 여러분들한테 그걸 꼭 권하고요. 오늘 1시간 짧은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씨앗을 삼아서 유튜브나 이런 데 가도 많이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스티브 잡스, 명상 매니아였던 스티브 잡스의 저 얘기를 통해서 하고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